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신문을 보고 뉴스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뉴스 브리핑 매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매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려면 좀 반응도 뜨거워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이제 경제신문 두 개를 읽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우선 그 이란 미기지 미사일 공격, 중동 화약고 불붙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석유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석유 생산이 이제 안 일어나면 당연히 석유값이 올라가겠죠. 자, 이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든 제품들이 거의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현상, 경기가 안 좋아도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중동발 지금 그 불안으로 아마 이 디플레이션 얘기는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동 정세 더 심각해지고 세계 증시 10% 추가 하락할 것.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중동 리스크로 안전자산의 투자가 몰리면서 금값은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 그러니까는 이런 불안과 또는 이런 불안과 안전자산의 상승은 이렇게 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동 정세가 더 심각해져서 세계 증시는 추락을 하더라도 이런 안전자산은 가격이 오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총선용 퍼주기 예산 1분기에 이제 총선 때문에 좀 선심성 정책이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 자, 총선 후 청구서 쓰나미, 그러니까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수당, 공로수당 등 신설을 하더라도 이런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은 의미가 없죠. 이제 뭐 일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수당을 주고 국민 전체한테 공공요금 인상을 해가면은 오히려 특별한 수당 조금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 주고 공공요금을 인상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뭐 줘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노인들한테 연금은 계속 올라가더라도 물론 노인들이 살기는 좋은 나라이지만은 노인이 점점 더 잘 사는 나라로 되진 않아요. 왜냐면 연금은 점점 올라가는데 뭐 전기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유류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나라거든요. 공공성 제품들이 비싼 나라이다 보니까는 연금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더 이제 쓰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총선용 퍼주기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재정들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뭐 줬다 뺏는 거죠, 결론은. 그쵸? 의미 없다. 예. 자, 대통령 경제수장들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단한, 뭐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우리 대통령. 그쵸? 많이 들어가셨고, 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선 결코 지지 않겠다. 네, 투기와의 전쟁, 이란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투기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최우선순위. 이게 아니죠. 기업을 우선 살리는 게 최우선순위겠죠. 그리고 저금리 여건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금융 불균형. 그러니까는 돈을 활용한 사람과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균형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벤처나 중소기업으로 가야 할 IB 자금 부동산 시장 쏠림 막겠다. 그래서 기업으로 가야 될 돈이 결론은 자꾸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론이 많았죠. 왜냐면은 성장률 둔화되고 미-이란 충돌 불구하고 이제 미-이란 충돌하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하를 안 하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런 부동산으로 또 쏠림 현상이 생긴다. 그럼 인하를 안 하면 또 기업들을 또 살리는 데 또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그렇죠? 자,
여하튼 간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동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은 엄청나게 막을 거예요. 근데 막는데 이제 누가 피해를 보느냐도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갑자기 나왔네요. 개인용 비행체, 뭐 영어 약자로 뭐죠 이게? 뭐 퍼스널 에어플레인 비하이클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약자가 어디 안 보이네요. 자, 근데 뭐 현대차 우버와 손잡고 PAV 띄운다. 수직 이륙구 넘어가겠습니다. 차나 잘 만들라 그래. 차나 잘 만드시라. 차나 독일보다 좀 잘 만들어 봐라. 무슨 비행기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죠? 자, 총선의 해 집값. 이제 총선이 이제 하이추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눈치 보다가 하반기에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이건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매일경제 신문을 보면 뭐 중동 사태 격화에 대한 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왔고, 이게 왜 경제신문에 나오죠? 이게 손발이 잘렸다. 나 이런 말은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손발 잘렸다 이런 말들 하면 이게 좀 이게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상처받는 말 아닐까요?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빗대어서 하는 말들. 자, 고가주택 구입 때는 예외 없이 전세 대출 회수. 자, 여기서부터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지금 뭐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했다 이런 젊은 사람들 상당히 꽤 많아요. 근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영혼까지 끌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가장 불안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집을 사면은 전세자금을 회수해 간다고 하니까는 결론은 9억 미만의 집밖에 못 사게 되겠죠. 9억 미만의 집을 사게 되면 이제 수요가 불안한 그룹들이 9억 미만의 집을 사게 되면은 9억 미만의 집들이 또 이 현상으로도 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 때문에라도 모든 주택들이 9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쓰면 오히려 밑에 가격을 더 올리면서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정책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뭐 그래도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건설경기 띄우기에 60조 원 쏟아붓는다. 근데 이제 건설경기가 주택 건설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공공기관 60조 투자. 그래서 SOC 사업에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심을 개발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지방의 토지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안성이라든지 평택 쪽의 토지들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성의 원산면 쪽에 SK 지금 그 반도체 단지를 만들려면은 어떤 물류라든지 또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좋게 해야 되겠죠. 막 그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평택의 고덕 쪽들, 이런 쪽들에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한 전망들이 좀 좋아 보여요. 뭐 여하튼 간에 SOC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정말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야 되는데,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돈을 쓰기 위해서 막 뭐 보도블록 교체 이런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하튼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다른 곳 전세 사는데 내 집 9억 넘어가면 전세 대출 연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이거 시행되면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택 없으신 분들 이거 시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주택들이 9억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고민들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뉴스 보면 마포 성산 시영도 안전진단 통과를 했다. 안전진단 신청을 했으니까 통과했겠죠. 여러가지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재건축 단지들은 초기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분양 신청할 때까지가 되면 그때는 어떤 정책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도 조금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금천구마저 10억 클럽 임박.
왜 금천구는 10억 되면 안 됩니까? 예, 제가 이 금천구 그 금천구청역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이런 것들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상담한 사람들 지금도 기억나요. 이거를 사야 될까요? 거기 상업지역에 짓는 대림인가 뭐 있습니다. 그걸 사야 될까요? 무조건 이거 사십시오 했는데 역시나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천구마저 10억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로 서울 시내에서 10억 이하를 찾는데 이제 혈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치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9억 이하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오르는 현상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앞으로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으면은 계속 한번 진행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 기사거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가볍게 또는 좀 조금은 그냥 한 리뷰를 하고 빨리 이렇게 한번 뉴스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